역량 강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들로만 이렇게 좀 보면 키워드들로 가면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회사는 자 이병배님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키워드 그냥 뭐 툭툭 던져주세요. 김현진 님도 가능하시면 마이크 키셔가지고 툭툭 회사 하면 생각나는 거 던져주시면 독일에서 30년 된 네네 회사고요. 30주년 네 가족 경영하고 가족 경영 80여 개의 각종 네 80여 개 전 인증 특허 문서를 인증 특허를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독일에도 이렇게 본사 기준이 뭐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동남아 쪽하고 미국 쪽하고, 네 그리고 지사는 한 40여 개 국 지금 진출해 진출 있는 것 네 같고. 약 48개국 정도 약 50개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해서는 네 또 직접 돕는 거 판매, 유니세프 아이들 직접 돕는 거 판매, 네? 직접 판매. 직접 판매. 직접 판매는 뭐죠? 회사와 소비자 간에 직접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스포츠, 해외에서 스포츠 직접 판매로 아마 마케팅. 9위인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아메이를 잡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요. 네.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NTC 그리고 마이크로솔브 튜브 이런 것들 그죠? 자, 제품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고요. 이제 제품은 또 어떤 게 파워 칵테일 간단히 또 키워드로만 갈게요. 56가지 과일, 야채, 허브, 그렇죠. 56가지 과일, 야채, 뭐 곡물, 허브, 유산균, 모든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먹이, 식이섬유, 그렇죠. 유산균과 먹이, 식이섬유, 저는 광황 커큐민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요. 또 등등이 있죠. 그죠. 자, 액티바이즈. 산소 줍수, 네, 그다음에 혈관을 뚫어주는, 네, 산소 주스. 체내 온도를 1.5도씩 높여주고, 그러면 면역력이 4배 정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체온 1.5 상승, 면역력 한 5배 정도. 네. 또 비타민 B, 그죠. 비타민 B이죠. 근데 비타민 B 군계열이 네. 8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나요?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가 다 있어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한 40분 한 효과.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종사자나 운동선수들이 액티바이저를 되게 많이 먹는 이유가 뭐 이런 부분들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먹는 3가지 기본 베이스하고 뭐 추가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액티바이저가 되게 많이 달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운동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산소 흡수를 많이 하니까 이 산소들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또 뭐 혈관을 좀 긁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호모시스테인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거를
액티바이즈나 뮤노겐이 잡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엽산이 안녕하세요. 그거를 안녕하세요. 네, 엽산이 호모시스테인 이거를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잠깐 사이에 끼었어요. 네, 네, 네. 운동을 강력하게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높아져서 네. 액티바이즈의 산소 공급량을 늘려준다라는 효능에 의해서 활성화된 것을 항산화해 주는 게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없애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운동 역량이 극대화된다라는 쪽에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극한에서 이산화탄소 오히려 네, 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걸 음.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내보내주는 거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또 액티바이즈 이 정도 됐죠? 자, 리스토레이트 또 한마디씩 더 해주세요. 미네랄 미네랄 주스, 주스, 네, 해독 주스, 꿀잠 주스, 꿀잠 주스,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역할에 의해서 뭐 신경세포 안정을 취하는 역할을 한다더라고요. 네, 네, 미네랄이 신경세포 안정, 신경계 안정, 마그네슘이 꿀잠도 얘기하더라고요. 꿀잠, 이 마그네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신경 안정, 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뭐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다른 타 제품에 비해 월등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죠. 다른 것들은 알약 하나씩 뭐 칼슘 하나 먹고 뭐 마그네슘 하나, 아연 하나 먹고 해버리면은 막 한 3, 40만 원 가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일부 광물질에 있는 저기 비타민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체내 중금속 같은 것도 네, 딱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네. 뭐 해독을 시켜줘서 일명 해독 주스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타민들도 저기 세포로 전달이 되려면 혈관계를 다 뚫고 지나가면서 뭐 세포 영양소를 뭐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조차도 찌꺼기를 남기는데 네, 이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그 찌꺼기 제거하는 부분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방을 거의 뭐 분해해버리는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죠. 네, 소사장님 리스토레이트에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또, 예, 아까 이제 이 사장님이 잠시 얘기한 것처럼 광물질이다 보니까 가장 관건은 리스토레이트가 흡수력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해서 그게 이제 마이크로 솔브 기술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물질들이 미쉐라라고 이제 전문 언어를 쓰잖아요. 잘게 부수어서 물 분자 속에 들어가서 수용성처럼 세포에게 전달되는 흡수력 덕택에 아까 이제 해독 능력이 뛰어나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세하게 미량으로 쌓여 있던 축적돼 있던 화학 물질들 그것들이 이제 아까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어쩌면 가장 차별화가 그 마이크로 미시에라 된 것이 종합적으로 모여져 있는 제품이다라는 게 리스토레이트의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보상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상은 간단하게 우리 김현진님, 네, 20초 드릴게요. 보상의 장점. 장점. 쉽다, 빠르다, 쉽고 빠르다. 네. 한 줄로도 가능하다, 한 줄로도 가능하다. 종 모양이다.
종 모양이다. 누구나 가- 누구나 진입 장벽이 낮다. 네, 진입 장벽이 낮다. 그리고 있을까요? 한 명 소개로도 돈이 든다. 이거 한 줄로도 가능하다. 네네. 먹기만 하면 된다. 먹기만 하면 된다. 네. 또 그리고 내가 MM이 되고 저는 이제 M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보다 M으로 안내하는 이렇게 안내한다는 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시킨다보다 안내한다. 즉 그들이 알려줘서 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을 좀 담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렇죠. 이제 IMM이 되면 월 한 100에서 150 정도. 그죠? 해외여행, 차 보너스 시작.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저희 키워드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누굴 만나더라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켈리님 안녕하세요. 자, 질문도 일단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같은 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사람들이 듣는 척하지만 듣고 나서 그냥 알았어 한다거나 잘 기억을 못 한다거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자, 또 질문. 김현진님, 네, 네, 질문 2월을 보내면서 어떤 질문거리가 생기셨을까요? 2월을 보내면서 줌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옆으로는 하겠는데 밑으로가 네, 곱셈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어떻게 하면 곱셈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앞으로는 덧셈, 곱셈을 잘하는 법.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우리 이찬수님 계세요? 네,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궁금한 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으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뽑으신다면, 왜냐면 이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음, 리더들은 질문의 그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질문도 자꾸 하려고도 해야 돼요. 방금 나만의, 하신 거요, 네, 밑에. 네? 밑으로 곱셈을 잘하는 방법. 네. 이거 궁금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방법.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후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미팅을,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좋네요. 네,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나눌 거는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연성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심으로 에너지를 쏟아요. 그죠? 그런데 좀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 조금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 사람을 좀 뭐 싫어하게 된다거나 이게 다양한 감정들이 막 솟아오를 수 있죠. 근데 결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유연성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도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연성에 대해서
김승문 사장님께서 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그 처음에 겪는 그 소통과 대화, 유연성이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되게 좋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게 틀린 거 일이더라도 이렇게 이걸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하고 아, 그래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만, 답변만 딱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질문하냐는 식으로, 너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는 식으로 하면, 이제 다신 질문 안 쳐.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밥을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러면 제가 밥을 굶지 않고 그 시간에 밥을 제때 먹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 밥도 안 먹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인 건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거 간에 내 그룹을 좀 맡아서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무슨 말이지?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제 그룹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 그룹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야, 혼자 가서 맡아서 나보러 알아서 키우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아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고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야, 나보러 맡아달라고 나 그렇게 못해. 내가 뭐, 당신 뭐야? 내가 뭐, 직원이야? 뭐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해라는 것은 그게 소통인데, 그리고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게 저희가 다 아는 것들이고 다 누구도 상식적인 건데 그 상식적인 것에 오해가 생기는 것은 피드백.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알고 싶은 거, 그분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다시 충분히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확인해보고 이 말이 알고 싶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정말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소통이 되니까. 보통 대부분 그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 제가 화면 가서 보면 싸우는 이유가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물어보고 근데 그 감정적인 싸움이 이제 이 소통 그게 안 돼서 막 싸움이 되고 저희가 사람들이라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한 피드백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거죠. 그 이외에는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나서 주제를 물어본 것을 알 수 없게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때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질문했으니까 이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용이 안 돼요. 라고 해서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하면요. 이 일이 너무 제품 좋죠. 보상 좋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 소통만 되면요. 이 팀이 정말 멋지게 짜지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고객과의 또는 내가 전하고 싶은 처음에 고객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런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정보 전달할 때 그분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알고 싶냐고. 그러면 그분이 알려달라고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고 다음에 알려달라고 또는 그래 알려달라고 하면 시간이 이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냐고 시간을 먼저 배려를 하고 그 시간에 맞게끔 이야기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물어봐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쫙 이야기하고 나서 진짜 필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급해 어디 가야 되라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보고 시간의 배분에 따라서 10분짜리 플랜, 5분짜리 플랜 아니면 다음 플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순서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네, 부분만 되면 정말 재밌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되면 유연성이 커져요. 네, 그것이 커지면 유연성이 정말 커져요. 네. 자, 유연성에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연성을 자꾸 우리 리더분들은 아, 그래 내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게 실제 대화뿐만 아니라 카톡 속에서도 내가 정보를 계속 주는데 답을 안 하면 왜 얘는 답을 안 하지? 얘는 왜 자꾸 읽고 뭐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우리 카톡 속에서도의 유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우리 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유연성들을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카톡으로 하는 소통에서도 유연성 있게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권경숙님 안녕하세요. 권경숙님, 네, 권경숙님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 네, 이병배 사장님 아시는구나. 네, 네.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점점 바빠집니다. 바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 바빠지면 안 돼. 이 바빠진다는 거는 저는 그랬어요. 뭐 PM을 알기 전에도 되게 바쁘다고 하면 바쁘면 뭔가 잘못된 거다. 바쁘면 뭔가가 좀 잘 순서대로 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PM 속에서도 제가 추구하는 거는 바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고 한 명 한 명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엄청 바쁘겠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정말 멀티 레벨 마케팅의 방식으로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쇼더 플랜에서 5명 정도, 한 명이 5명 정도가 관리가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PM이 5그룹 이렇게 가잖아요. 5그룹, 3그룹, 5그룹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말 그 그룹마다의 소통을 가장 잘 하시는 분, 그 한 분과 정말 하루에 한 번 통화하고 하루에 한 번 비즈니스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 그룹에서 막 위에 사람, 아랫 사람, 아랫 사람 이렇게 막 같이 소통하다 보면 내가 밑에 사람이랑 내가 뭐 4대랑 얘기했던 내용을 3대랑 얘기해주고 또 3대랑 한 얘기를 또 2대랑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각 리더분들이 성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시키면서 그 성장을 시켜준다는 의미도 있죠. 성장을 시켜주면서 안내해주면서 그래서 나는 최소의 인원과 그냥 그룹당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소의 이름 그룹당 1인과 밀착 소통을 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야 저는 이제 뭐 물론 아닌 때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다른 분들이랑도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결국 쉽고 빠른 여유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우리 리더들은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생각하고 안내해주고 계획 짜고 기획하고 그리고 모아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구해야 될 방향은 쉽고 빠른 방법이니까 우리
김현진님, 양정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은 쉽고 빠른 방법이 잘 될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라는 대로. 네, 네. 내 생각을 빼고 네. 그냥 위에 리더분들이 하라는 대로 MT 아이고. 브레인이 된 상태에서 네, MT 브레인이 음, 돼가지고. 음, 네, 네. 그게 내 중요한 것 생각을,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크게 추구해야 될 큰 틀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 역량이 있다면 내 역량을 굳이 뭐 초반에는 이제 많은 팀을 모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팀원을 모으기 위해서 내 역량을 일부러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은 다음에 추구해야 할 방향인 쉽고 빠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MT 브레인으로 막 머리 비우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블로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시면서 항상 추구해야 할 방향은 쉽고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진님은 어떻게 쉽고 빠른 방법을 보고 계시나요? 개개인 리더분들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 네, 내가 나부터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 네, 그렇게 안내를 하면 네,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네, 일도 적어지고 각자의 일이 적어지고 분담되고 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쉽고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잘 되고 계시나요? 그럼요. 네. 네. 어, 네. 항상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리더가 함께 하게 되는 건 엄청난 복이죠. 그죠? 엄청난 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부터 주도적인 사람이 돼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먼저 시범 보여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 비전을 보여주고 이 크기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하고 싶어지거든요. 우리가 책에서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면 움직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면은 뭘 봐야지 되잖아요. 뭘 봐야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꾸 그 큰 사이즈와 비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언급을 해요.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태국, 베트남을 언급을 이제 제 입에 담았습니다. 크게 이제 엄청 크게.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로는 쉽게 사람들이 안 변해요. 엄청나게 큰 그림들을 월 5천, 뭐 1억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야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 네, 김 사장님 여기서 또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어, 쉽고 빠른 방법의 그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쉽고 빠른 방법은 내가 10,000명 정도의 회원들을 이렇게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쉽고 빠른 방법으로 10,000명의 그룹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정리하는 건데, 어,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두 번째, 내가 10,000명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가 100평 정도를 그 땅을 살 건가? 10,0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경영을 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00평 또는 100,000평 정도의 경영을 해야겠다.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과
100평 정도에서 텃밭을 일구는 사람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100평은 살랑살랑 해도 되지만 뭐 10만 평 같은 경우는 어떤 체계와 매뉴얼이 없으면요, 결코 10만 평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쉽고 빠르게 해야 되는데 쉽고 빠른 방법을 내가 먼저 정리하는 거. 그리고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에게 안내받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아웃라인이 딱 잡혀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실행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10만 평을 경영하고 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착오를 겪겠죠. 근데 이미 착오와 여러 가지를 겪은 사람이 안내한다. 아니, 그 방법을 10번이라도 따라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또 한번 생각할 거리를 주셨는데,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한 명 한 명 만들어서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10,000명 정도 팀을 만들 거잖아요. 10,000명 정도의 팀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고민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생각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10,000명을 운영하려면, 10,000명을 이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체계,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죠. 10,000명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오늘 뭐 월 말이니까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로 강의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까? 우리가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강의에서는 나의 스토리,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사람들이 빨려듭니다.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 왜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졸려하는 것 같아. 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좀 재미적인 부분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재미는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은 나의 이야기, 내가 이랬다. 나의 어떤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이론적인 것들은 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나 말고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장소가 많죠. 그런데 나의 경험을 내 입에서 내 눈빛을 보면서 듣는다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 이야기,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김현진님, 강의를 그래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미아떼에서 하다 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듣는다, 막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적이 있으시죠? 네, 네, 저는 앞에 쓰는 게, 어, 그래도 조금은, 어, 나쁘지 않아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뭘 듣고 싶을까? 내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로 어떻게 바꿀까? 저는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혼자 쭉 얘기를 하지 말고 사이사이 질문을 하면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세요? 뿐만 아니라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툭툭 던져서 그 큰 강의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또 박현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에게 뭔가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까요? 네. 약간 그거 발표할 때 자기가 진짜 진심이야 돼. 진심. 네. 네, 그게 느껴져요.
진심이 전달되도록. 진, 네. 예, 진심이 절단돼.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파트너하고도 이야기할 때, 이게, 제가 좀 이제 이야기 소통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뭘 이야기할 건지, 이렇게 딱 머리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그냥 소통해, 이 양반 소통해야지 하고 딱 하다 보면, 빼먹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하고 소통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는 그런 반성이 있더라고요. 네네.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서 진심이 전달되는 거랑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계획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는 PPT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10분이라고 10분 동안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10장 혹은 20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들의 순서를 짜 맞춰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냥 혼자 말하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빼먹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체크해 가면서 뭐 PPT 같은 경우는 페이지로 체크를 해 가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로 정리해 두는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강의는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김 사장님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또 하나 추가해 주신다면, 네, 재미있어야죠. 재밌게, 네네, 그리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죠. 네, 재미있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재미있다라는 것은 좀 밝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있도록. 저한테 듣는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여를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편안하게 듣고 그래요. 근데 저분들은 이제 왔으니까 나보다 좀 내가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순간 어, 어느 누구도 어른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르치고 싶어 하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언어는 보통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좀 올라가면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머릿속에 누구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누구도 먹어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여행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자기 어떤 강의라면 강의인데 그 교본을 손으로 쭉 정리해가지고 그걸 한번 짜보는 것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평생 써먹을 거니까. 한 네. 번 딱 정립이 되면 각도만 약간 바꾸면 되니까.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거 얼마 안 걸려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재미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뭐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 가르치는 언어 우리가 앞에 쓰면은 우리도 모르게 막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처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빼고 이렇게 더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언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그려지도록 우리도 그러죠. 저도 강의를 듣다 보면 막 듣는 와중에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당장 듣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누군가가 막 생각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평생 써먹을 거잖아요. 저도 이거 한번 딱 정리해서 두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평생 써먹는다는 거는 지금 미리 공부해두면 뭐 20년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만 더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지 뭐 하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빠르게
큰 틀을 스스로 짜보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하고 계시죠? 네, 양정은님 잘 하고 계시죠? 이 평생 써먹을 큰 틀 스스로 짜는 거. 네네네. 자, 두 번째 Q&A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덧셈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뭐 우리의 인맥 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한 명 한 명 더 하는 거를 우리는 덧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뭔가 내가 후원한 파트너들이 알아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나를 기준으로 곱셈이 되겠죠. 즉, 내 파트너의 덧셈은 나의 곱셈이 됩니다. 덧셈은 내 역량으로 열심히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어려우고 쉽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곱셈을 잘하는 방법, 이거는 확실히 뭐 명확하게 그들이 하고 싶어야 된다라는 큰 틀은 있겠죠. 근데 우리 또 덧셈 곱셈은 김 사장님이 간단히 또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덧셈 곱셈 이전에 먼저 그분이 이거에 대한 와,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이구나. 와, 이거 정말 이거 누구도 할 수 있고 정말 이거 누구랑 해서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이 이미 크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게 인지가 되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타닥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내 맘대로 하다가 거절 한 두 번 당하고 그냥 뭐 아니면 도로 딱 결론이 나는데 이제 유전자가 틀리신 분들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아유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적극적인 사람인데 처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실망한 경우는 같이 이제 빨리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거 다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거절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내가 정보 전달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정보 양은 100인데 전한 게 한 10% 정도밖에 못 전했다든가 100을 전했는데 그분이 10%밖에 못 알아들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주는 그분이 이제 스폰서인 그분이 그분과 상의를 해서 그거 원인 분석을 해서 아 이거 내가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큰 상황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크기를 전한다. 전하고 나서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럼 쉽고 빠른 방법이 어떤 건데? 라고 물어보지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쉽고 빠른 방법이 어떤 건데? 라고 했을 때 10,000명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제품만 권했다라고 하면 그냥 제품만 하고 마시면 되고요. 이분과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 인생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정되면요. 10,000명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우평의 경작이 아니고 10,000원. 그러면 쉽고 빠른 방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쉽고 빠른 방법의 큰 틀을 잡아주고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그러면 돼요. 네. 핵심은 확실히 곱셈이 잘 되려면 그가 이 사업의 이 PM의 매력, 크기 이것을 먼저 인지해서 스스로 그가 하고 싶어지는 혹은 호기심이나 관심이 좀 더 커지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안 듣는 경우도 많죠. 그들의 나름대로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끊임없이 그분들이 이 사업의 매력, 크기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계속 안내해 줘야 된다. 네, 참 좋은 말씀이 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이제 10시 45분이니까요. 후원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인 미팅, 뭐 질문이 좀 느낌은 왔지만 말로 표현은 좀 안 되는데 적극적인 미팅, 그러니까 즉 미팅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팅을 여기저기 우리가 지금 현재 미아트에서 큰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아뜨에 오시는 전주 미아뜨에 오시는 횟수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적고 그 자체적으로 소규모 미팅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성장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덧셈, 곱셈, 그다음 미팅 여기서 이제 완성의 단계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씨앗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미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역시 저도 이제 김 사장님에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또 소규모 미팅은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보통 이제 덧셈을 전하고 나서 곱셈으로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곱셈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눈으로 봐야 아시는 분이다 라고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될 경우는 핀이 있는 분들, 저희 IMM도 핀이 있어요. IM 때부터. 그 핀을 차고 내가 누군가를 후원한다고 하면 그 IMM이요, 작은 직급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내가 IMM인데 이 직급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그 IMM의 핀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운 핀이거든요. 또 IM 되신 분들은 PT 핀이 너무 부러운 분이에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IMM이어도 너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PT나 SPT나 뭐 그 이상의 큰 핀들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미팅을 잡아서 이분도 PT구나. PT나 SPT나 GPT나 그분이 눈으로 보는 거죠. 나의 미래를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분들은, PT 이상 분들은 가서 무슨 안내를 하냐면, 이거 쉽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미팅, 안전하셔도 되고요. 미팅에 와서 꾸준히만 나오시면 IM이 그냥 돼 있어요. 먹고, 난 전하는 걸 싫어해서, 안전하셔도 돼요. 라고 해서 그 미팅장에서 일단 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걸 할 수 있겠네요. 잘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미팅장 속에서 내 크기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지면서,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내 가족들도 있었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과 사고가 커지면서 자기의 팀도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 미팅을 만드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해서 미아트로 오게 하는 방법, 어떤 미팅을 정해놓고 그 미팅을 계속 한 분 한 분 모으는 일. 근데 모았을 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분이 왔든 한 분이 안 왔든 미팅을 시작했으면 그 미팅에 오는 한 분을 위해서 나는 정말 준비를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그분이 미팅에 올 때마다 생각이 커지고 사고가 커지고 꿈이 커질 수 있도록 나는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명에서 두 명이 늘어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미팅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되게 중요해요. 미팅에 그냥 우리가 소비자 미팅해서 몇 가지 이런 것만 하면 잘 된다. 그것은 약간 착각이죠. 왜 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본 시각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의 시각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십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어떤 팀이 모였어요. 이제 5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핀을 요청을 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더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리더들은, 미팅을 주최하시는 분들은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팀이 커지고, 내가 지금 쉽고 빠른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 근데 좀 빨리 성장하고 싶다. 미팅을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팅을 딱 주최를 해놓고 핀이 높으신 분들을 초대하고 이날 오니까 하고 전체를 싹 모아서 미팅을 확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스폰서십하고 상의하시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 높은 핀에 있는 분들이니까 상의하시면 팀이 잘 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핀이 있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누가 오던 안 오던 그거를 꾸준히 한 분이 있던
한 분이던 그 사람이 없던 디테일한 준비를 해서 누군가가 언젠가 올 거니까 언젠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대비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놔서 그렇게 한 분이라도 오셨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꿈이 커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핀이 높으신 분들이랑 확실히 연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월 말이고, 내일이 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다들 바쁘신 것 같으니까, 다 이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또 뛰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리더 역량 강화로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은 유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유연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잘 들을 수 있을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뿐만 아니라 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곱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또 소규모로 우리가 이제 미팅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소규모 미팅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의 비즈니스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지속하고 자주 이렇게 얼굴 보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양정은님 바쁘시죠? 양정은님, 네. 대화 되세요?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좀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양정은님 대화 되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이동하시면서 듣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요? 네, 리더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더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팅 잘 하시고요. 또 나중에 계속 네. 소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거 쭉 보시니까, 우리, 네. 또 느낌을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현정님, 네. 박현정 선생님께서 꾸준히 이렇게 또 얘기 듣고 집중해 주셨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 월요일 오전 미팅은 처음 오셨죠? 저번 주에 갑자기 뒤늦게 네네. 카톡을 확인해갖고 들어왔죠. 네네. 저번 주에 이 매력을 살짝 맛보시고, 네, 이제, 일회성인가 했는데 오늘 또 막 그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네네네. 집안일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뭐 카톡이 또 와 있어서 또 들어오고. 네,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봤죠. 이것이 뭐 빼박이냐 물어봤더니 빼박이라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죠, 이거. 네. 좋죠. 네. 뭐 월금과 또 다른 네. 약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내려가 이제 깊이가 좀 이렇게 음, 느껴지고 좀 구체화되는 느낌이 좀 들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진님은 화면이 꺼져가지고 지금 바쁘신가 싶은데 어떻게 계세요, 김현진님? 김현진 11시 미팅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렇죠. 그 네. 미팅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소사장님, 그러면 간단히 한 1분 엔딩 멘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날로 이제 3월이 돌아오잖아요. 저희 집 앞에 개복숭아 꽃이 이제 몽울이 져가지고 진짜로 일주일만 있으면 이렇게 확 필 것 같아요. PM에서 여러분들이 3월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몽우리가 만들어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활짝 피는 3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미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 PD님 네. 너무 멋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품격이 미켈님. 달라요. 미켈리님, 네, 한마디요. 네 한마디 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이 너무 활기차고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점심은 누구랑 약속 있으세요? 아, 점심에 전 권사님은 어렵고요. 미학들을 한번 오시고 싶으셨는데 그 이두연님 제 약속을 좀 잡으려고 해요. 네. 중앙산동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부엉이 돈가스요? 아니요, 그 피렌체 피렌체? 중앙산동 그 세중앙교회 네네. 옆인데 네네. 거기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 알겠습니다. 혹시 미아트 오늘 문 열어요? 문은 열죠. 문 열어요? 네네네. 식사하시고 가서 차 한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두 분이 오시는데 네,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을. 아,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꽃단장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미아트에서 내일 제가 또 마이크 잡으니까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모두. 네.